사회민주당 대표단 신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민주당은 새 공화국을 만드는 정치혁명 10개조를 발표합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당대표가 제안 취지문을 발표하고 임명희 부대표가 내란과 폭동 없는 나라를 위한 5개조를, 정혜연 부대표가 시민이 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5개조를 발표하겠습니다.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입니다. 새 공화국을 만드는 정치혁명 관련해서 기자회견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라 민주공화국을 만들고 지켜온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입니다. 12.3 내란으로 민주공화국의 위기를 맞자 시민국회연합이 힘을 합쳐 신속히 내란을 저지하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하지만 내란 세력의 반격이 매우 거셉니다. 내란 수괴인 대통령, 그의 장관들은 물론 국민의힘, 극우 유튜버, 극우 기독교 세력들이 극우연합을 형성했습니다. 공화국의 헌법 질서와 사법체계에 대한 공격을 서슴지 않으며 119 폭동으로 가는 지옥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윤석열, 국힘 지도부 전광훈 등은 공공연히 폭동을 변호하고 제2의 폭동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헌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며 심판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심산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빠르게 회복되고 어려운 민생을 돌보는 정치가 작동되길 바라는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뿌리채 흔드는 극우 세력에 대한 분노로 일상에 평온이 깨어지고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민들은 국민이 앞장서 내란을 신속히 진압하고 탄핵안까지 가결시켰는데 한 줌도 안 되는 내란 세력의 폭동까지 벌어지는 현실에 대해서 도대체 과연 야권이 지금껏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 위기 대응 능력이 있는가? 불안과 우려 속에서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이라는 말은 그거는 니네 얘기죠. 지금 좌파 쪽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인식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현실 부정을 하는 건지 황당할 따름입니다. 그 앞에서도 계속 얘기하듯이 무슨 뭐 민생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책임지고 또 뭐 사법부에 대한 불신, 헌재에 대한 불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황당합니다. 그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부추긴 게 아니고 문영배 판사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이걸 국민이 무슨 내란을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내란은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죠. 세기와 더불어민주당 이중된지 아니면 뭐 3중된지 4중된지 모르겠는데 얘네가 나와가지고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이제 뒤에 보시면 알 텐데 굉장히 공산주의적 발상을 얘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 사회민주주의니 뭐니 이런 말장난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저는 탄핵주도 정당, 새로운 진보정당의 모토를 걸고 창당한 사회민주당의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뒤흔들고 있는 이 심대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내란을 획책하고 폭동에 가담한 자들을 엄벌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고심해왔습니다. 저와 사회민주당은 현재 우리 공화국의 위기는 보다 근원적이고 강력한 정치혁명만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12.3 내란과 119 폭동이 드러낸 교훈은 자명합니다. 국민 다수가 염원하는 시대로 나아가지 못하자 국민 다수가 이미 극복했다고 여겼던 시대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다당제와 일하는 모두를 위한 노동법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민주주의가 직선제와 현재 취약한 노동권에서 멈춰버리면 우리가 피와 땀으로 성취한 직선제와 근로기준법마저 위태로워집니다. 우리 국민 다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대한 소득과 자산 격차를 해결하지 못하자 이미 해결되었다고 여겼던 정치적 민주주의마저 불안정해진 것입니다. 자, 보세요. 얘네 이 새끼들 이거 절대로 자유민주주의라고 말 못하잖아. 계속 민주주의 이러고 있죠.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얘네는 이제 못 씁니다. 왜냐? 자기들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거든. 그리고 결정적으로 얘네는 이제 얘네를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자기들 본색을 숨길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중도층을 우리가 돌리는 데는 훨씬 더 잘 된 일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화국의 위기는 정치적 위기이자 동시에 우리 시민들의 삶의 위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공화국을 수호하고 나아가 공화국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화국의 시민 다수에게 더 많은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민주공화국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바퀴로 굴러가는 자전거와 같습니다. 자유와 평등 중 어느 하나라도 멈추면 민주주의가 쓰러지고,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 중 하나라도 멈추면 민주주의는 약해집니다.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 중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민주주의는 결국 넘어지고 맙니다. 자유권과 사회권을 동시에 보장하고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확장하는 정치개혁만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굳건히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민주주의가 다시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와 평등의 확대가 우리 공화국 시민들의 힘을 키워 극우 정치계
극우 정치의 발언을 막고 극우 세력을 영원히 민주공화국에서 사라지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건 약간 제가 조금 앞서 나가는 걸 수도 있는데요. 이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얘가 너무 많이 사용합니다. 잘 보시면은 그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한 번 등장하는데 공화국이라는 말이 그동안 한 20번 등장하거든요. 저는 이것도 얘네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무의식 중에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나라는 실제로 민주주의 공화국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그 좌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게 버릇입니다. 얘네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안 사용하는 걸로 보입니다. 공화국이라는 말이 뭐 빨갱이 용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얘네가 일부러 부정을 하고 있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공화국이라는 단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얘네가 반복해서 사용하고 대신에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그 상황 자체가 언어에 대해서 공작질을 하고 있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엔 다분히 의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하는 새 공화국을 만드는 정치혁명 10개조에는 광장에서 온라인에서 수없이 제안되어 온 우리 시민들의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을 소환한 우리 시민들의 함성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저희 사회민주당의 고심 어린 제안도 역시 담겨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나은 법제도를 가져야 합니다. 더 나은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지와 열정이 충만한 정치가들과 정당이 필요합니다. 낡은 제도와 낡은 정치를 물리치고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정치를 함께 준비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다음의 10대 과제에 대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내란과 폭동 없는 나라를 위한 5개조를 제안합니다. 첫째,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을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억압체제의 잔재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없애고 전시와 같은 비상시기를 관리할 특별법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둘째, 병사와 공무원에게 부당명령 거부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 국가공무원법에 부당지시 거부권을 명시하고 대통령 경호 조직은 경찰 소속으로 이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시면요. 이게 단순히 얘네가 그냥 꼬장 부리는 게 아니고요. 계엄권이라는 건요.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 대통령의 엄연한 권리인데 이거를 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대면서 결과론적으로는 대통령이라는 그 행정부의 수반이 가지는 권위나 그 의미를 완전히 퇴색시켜가지고 유명무실화시키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다가 군인은 원래 무조건 명령에 복종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그 원칙조차도 지금 깨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하는 거로 보실 게 아니라 이걸 지금 국가의 전체적인 구조를 망가뜨리려는 획책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내란의 한 종류인 겁니다. 군인의 명령 불복종을 법으로 제정한다라는 게 도대체 그 군 자체가 존재하는 그 목적과 이유를 아예 전부 다 망가뜨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무슨 법을 제정하네 뭐네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그 군의 존재 이유를 없애겠다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셋째, 검찰의 정치 진출을 10년간 제한하겠습니다. 사법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판사와 검사 출신의 정치 진출을 10년간 제한하고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것도 미친 소리인 게 그럼 변호사는 왜 빼냐? 그러니까 판사랑 검사를 굳이 얘네가 얘기하는 거는 이재명의 변호사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속보이는 짓거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아닙니까? 그래서 얘네는 이번에 사실 자세히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 가지고 이 테크닉을 좀 많이 썼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냥 정확하게 뭔가 제가 그 물증은 없지만은 계속 느껴지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판을 어디까지 짰는지 가늠이 안 되는 걸 보면은 법을 몇십 년을 계속 몇십 년을 법을 계속 가지고 연구를 해오시고 또 계속 활동을 해오신 사람이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얘네는 법을 이렇게까지 잘 아는 사람이 올라오길 바라지 않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넷째, 구구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 해산에 앞장서겠습니다. 내란 선동, 폭동 찬양, 국민의힘을 해산하여 구구 보수를 공화국에서 추방하고 민주 보수를 구출합시다. 다섯째,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었을 때 시민
시민이 선출한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5개조를 제안합니다. 오셨죠? 이 새끼들 이거 삼권 분립 개나 주겠다는 소리예요. 행정부의 수장이 탄핵되었을 경우에 권한 대행을 입법부에서 가져가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하는 얘기는요, 국가의 구조 자체와 시스템 자체를 다 망가뜨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지금 현재 우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원래 삼권 분립이 제대로 지켜진 나라에서 그 권한 대행을 어느 미친 나라가 국회의장을 권한 대행으로 세워요. 얘네가 하려는 거는 이 나라를 완전히, 그러니까 독재라고 자꾸 얘네가 지랄을 하는데 입법부 독재를 통해서 행정부까지 잡아먹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네가 쭉 한 얘기를 가만히 보면은 행정부를 박살내겠다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1, 2, 3, 4, 5번 전부 다 행정부를 어떻게든 축소시키거나 아니면은 망가뜨려 가지고 그 권한을 입법부에다가 전부 다 넘기겠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얘네는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시스템인 삼권 분립을 잘라내겠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그냥 얘네가 이게 저 처음에 이제 이걸 오늘 아침에 제가 들었는데, 운전하면서 들었을 때 뭔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했는데 가만 다시 들어보니까 이게 삼권 분립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 이 좌파 양반들이 혹시 지금 제 이 영상을 혹시나 보게 된다면은 이건 나라의 근원을 파괴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이거는 그 좌파고 뭐 진보고 오케이, 뭐 세상이 보수와 우파만으로 굴러가지는 않으니까 뭐 그 정도는 오케이 하는데, 나라가 박살이 나면은 그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 모든 게 다 자유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 움직여야지, 이 대한민국이라는 틀 자체를 다 박살내놓고 그 안에서 지들끼리 짝짝꿍 해먹겠다고 하면은, 얘네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 소위 1%도 안 되는 그 권력층이기 때문에 얘네는 굉장히 편하고 잘 살 수 있게 돼요. 근데 얘네를 지지하는 좌파 시민들은 그냥 착취당하는 거 말고는 다른 옵션이 없어요. 얘네가 과연 니네를 잘 살게 해줄까요? 아니에요. 얘네는 니네를 이용하게 된다고. 도대체 언제쯤 깨달을 겁니까? 이제 미치겠네. 이제 보면 볼수록 이런데도 좌파를 지지하는 거는 도대체 능지가 어떻게 된 건지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진짜. 계속 봅시다. 아유. 첫째, 대통령과 광역단체장의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승자 독식이 아닌 국민 다수를 대변하는 정부를 구성하는 데 앞장섭시다. 둘째,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시민 권력을 강화하고 정치인에 대한 시민의 통제를 강화합시다. 셋째,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전면 개혁으로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1인 1표 1가치를 보장하는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한국 정치를 온건 다당제로 전환하겠습니다. 현재의 인구수에 맞게 500명 이상으로 의원 정수를 확대하여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일꾼을 늘리고 의원의 특권을 줄입시다. 넷째, 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이전하고 국회 산하 독립기구로 감사원을 신설하겠습니다. 기재부 예산실이 독점해온 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이전하겠습니다. 감사원의 직무감사 기능은 행정부에 두고 회계정책 감사 기능을 맡은 국회 산하의 감사기구를 신설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셨죠? 얘네가 지금 하려는 거는 삼권 분립을 철저하게 박살내자는 겁니다. 지금 행정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입법부로 다 가져오겠다는 얘기잖아요. 전부 다 국회로 다 모든 걸 다 이관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거기다가 이 결선 투표제도 굉장히 좀 저는 사악한 의도라고 느끼는 게, 이 결선 투표제가 뭐냐면요, 투표를 할 때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은 후보가 없으면은 최다 득표자 2명을 추려가지고 걔네를 가지고 다시 투표를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그거랑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서 1등이 30표, 2등이 20표, 3등이 10표, 4등이 5표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하면은 그냥 1등이 30표가 최다 득표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출되는 게 맞는데, 1등이 과반수 50표를 못 넘겼기 때문에 1등하고 2등만 가지고 다시 투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국민의 의견이 이 뒤에 있는 의견들이 다 무시가 되는 거예요. 소수 득표를 받은 사람들도 어쨌든 국민의 뜻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뭐 그 무승부가 나온 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이 사람이 최다 득표를 받았다라는 게 명확한 시점에서 이걸 가지고 재투표를 하겠다라는 거는 결국에
걔네가 글로 가면 이긴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정선거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글로 들어가면은 이 좌빨들이 원하는 대로 되게 쉽게 돌아갈 거예요. 이제 부정선거는 사실상 우리는 모두 다 이게 사실인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번에 뿌리 뽑지 못하면은 얘네는 이걸 가지고 결국에 이 미친 짓들을 할 거란 말이죠. 거기에 삼권 분립도 날아갈 거예요. 곧 이게 지금 이 사회민주당이 작은 정당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미친 것들 개소리 하네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저게 이 좌빨 세력들의 전체적인 기조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런 미친 소리라고 가볍게 넘길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의 뒤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5째,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연임제를 통해 국정의 안정성과 개혁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집권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를 담아 주권자의 선택권을 확장하겠습니다. 정치적 결단으로 대선과 국선은 동시에 치르고 지방선거는 중간선거로 치르는 방식으로 선거 주기를 조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공화국을 만드는 정치혁명 10개조를 민주공화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분열이 일어선 모든 정치인과 정치 세력에게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공화국은 더 개혁적인 진보와 더 민주적인 보수가 생존할 수 있고 경쟁할 때 발전해왔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역사가 증명해온 진리입니다. 지금의 양당 체제가 담아내지 못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제대로 들리고 커질 수 있는 정치혁명이 절실합니다. 이 같은 정치혁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혁신당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의 김상국 의원 등과 같은 민주적 보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어주십시오. 원내 진보정당인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과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 원외 진보정당들도 함께해 주십시오. 윤석열의 탄핵을 위해 함께 투쟁해온 노동시민사회도 결국 함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김상욱 얘기 나오고 뒤에 민주노총 얘기거든요, 저거. 그러니까 얘네가 대놓고 이제 빨갱이 짓을 하고 있는 건데 민주적인 보수라는 거는 지금 얘네가 입에 올릴 워딩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리고 민주적인 보수에서 민주가 여전히 얘네는 지금 이 전체적인 기자회견 전체에서 기자회견이라고 하기도 참 아까운 단어인데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순히 계속 민주를 이야기하면서 김상욱을 이제 끼워 넣는 거는 김상욱이 지들 말 잘 듣는 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결국에는 지금 이게 다 한편이라는 얘기예요. 한패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더불어민주당에게 호소드립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 2017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 민주공화국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공화국의 위기가 다시 도래하는 것을 결국 막지 못했습니다. 다시 윤석열 탄핵을 맞았고 이번에는 더욱 사태가 엄중합니다. 2025년의 위기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민주당의 정치 개혁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회민주당이 제안하는 정치혁명 10개조는 새 공화국을 만들어갈 기본토대이며 원칙이 되는 내용입니다. 저희 사회민주당의 정치혁명 제안을 더해 더불어민주당 등 제 정당들의 정치 혁신안도 함께 제안되고 함께 토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주공화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은 더 나은 공화국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더 나은 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차고도 넘칩니다. 그간 탄핵광장에는 진보, 중도, 민주적 보수 시민들이 함께 모여 힘을 모았습니다. 새 공화국을 만들어가는 정치혁명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주공화국의 위기는 깨어있는 공화국 시민 모두가 연합해야 가능합니다. 우리의 정치, 경제 민주주의 수준을 진정한 국민의힘으로 높여주십시오. 사회민주당과 저 한창민은 더 나은 민주공화국을 만드는데 국민 곁에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1월 23일 사회민주당 대표단 드림. 여기서 계속 이상한 게 얘네는 왜 그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안 쓰려고 노력을 할까요? 계속 민주공화국이라고만 계속 하고 이게 얘네가 이루려고 하는 그 사회의 이상에 맞닿아 있는 데에는 현재의 대한민국이라는 체제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막말로 지들이 똥볼 차가지고 문재인이 삽질한 것 때문에 정권이 넘어온 걸 갖다가 무슨 막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뒤집어 얘기하면 얘네가 원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갔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끌탕하고 있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진짜 사양시켜도 모자란 것들이에요. 지금 얘네가 얘기하는 것들은 다. 누가 얘기나 끝까지 해봅시다. 이런 미친 소리가 국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발언이 되는 거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걸 옛날 같았으면 얘네 이런 소리 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지금 진짜로 이 나라를 뒤집으려고 이제 정말 맘먹고 이것들이 나선 거라고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긴 싸움이 될 겁니다. 이번 일의 결과와 상관없이 굉장히 긴 싸움이 될 거예요. 못해도 저는 이걸 10년은 보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설마 10년까지 가겠어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은 이게 우리가 이제 싸움을 이어가는 도중에 이거 10년은 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좋은 거는 이제 윤 대통령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지를 미리 알려주셨어요. 계엄령을 통해서, 계몽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들고 일어난 나 이제 또 저를 포함한 이제 많은 유튜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다행인 거는 레거시 미디어가 힘을 많이 잃었다는 것, 대신에 유튜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식이 전달되고 사실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서로 소통을 하고 또 연대하면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었다는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저도 계속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집회에 나가는 것이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또 이제 입법 반대하고 동의 청원하고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를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입법 반대를 한다는 거는요, 단순하게 딸깍 이렇게 누른다 이런 거 엄청나게 그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론은요, 얘네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 하나예요. 지금 중국 공산당 박살나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가 항상 통제를 하려고 드는 게, 문제가 뭐냐면은 막말로 그냥 숫자로 국민이 들고 일어나게 되면은 그거 못 막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는 여론에 의해서 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입법상으로, 그리고 또 사법부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 그동안 전혀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알기 시작한 이상은 국민들이 이걸 명확히 인지를 하고 감시하고 있다라는 거를 저들이 아는 것만으로도 이제 굉장히 큰 압박이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이걸 알고 한 명 한 명이, 국민 한 명 한 명이 모두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깨달아가고 서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의견을 나누는 게 자유로워지면서 이 나라에는 저 공산당 세력들이 설 자리가 점점점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싸워야 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데서 우리의 싸움에도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것들을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조차도 사실은 패배주의와 허무주의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쉬운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싸움을 꾸준히 계속 이어갈 겁니다. 그게 일단 원칙입니다. 싸움에서 이기려면요, 지루하고 괴로운 것들을 반복적으로 준비를 하고 또 그게 숙달되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싸워 나갈 때에, 그리고 이제 그 위에 하나둘씩 얹어지는 거예요. 싸우는 방법이라는 거는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싸우는 방법을 우리가 하나씩 계속 터득해 가는 건데, 숙달하려면은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드리는 것들 물론 많고 되게 힘드실 거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윤 대통령님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걸 생각해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런 게 귀찮다라고 좀 생각하기 좀 죄송스러워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뭐 각자의 의견이 있으시겠지만은 저는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라 제가 이걸 하루도 빼먹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싸우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숙달해 간다는 의미에서 라도,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국회에 전달해야 된다라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우리가 온라인에서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계속 잘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친 개소리들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야 되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채널의 멤버십을 통해서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생각할 거리가 되었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